멍멍, 형님들, 오늘도 닷생 산답시고 신발끈 꽉 조여매고 전력 질주하느라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나는 분명히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에어컨 빵빵한 차 안에서 콧노하나 부르는데도 나보다 저만치 앞서 있는 걸까? 노력 부족이라고? 정신 좀 차려, 돈독이 형님들. 이건 체력 문제가 아니라 이동수단의 문제라고. 자본주의라는 잔인한 경주에서 맨몸으로 뛰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오늘 돈독이가 아주 뼈가 가루가 되도록 알려줄게. 형님들이 왜 죽어도 저 차를 못 이기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대출이라는 기름을 빌려서라도 차 키를 쥐어야 하는지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고. 자, 인생 경주에서 무주택자는 어떤 상태일까? 그냥 맨몸으로 트랙 위에 던져진 사람이야. 내 두 다리, 즉 근로소득이 유일한 동력원이지. 컨디션 좋으면 좀 더 빨리 뛰기도 하고 연봉 좀 오르면 스쿼트 한 것처럼 허벅지에 힘이 빡 들어가기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야. 지치면 쉬어야 하고 나이 들면 관절이 삐걱대. 무엇보다 인간의 다리로 낼 수 있는 속도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하잖아. 형님이 아무리 우사인 볼트라고 해도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이겨. 반면에 내 집이 있는 유주택자는 어떨까? 이 형님들은 출발선부터 차를 타고 시작한 거야. 내 근육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엔진이 대신 달려주는 거지.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 멈출 때도 있겠지? 부동산 하락기처럼 잠깐 후진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차 성능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통 흐름일 뿐이야. 길이 뻥 뚫리는 순간 걷고 있는 돈독이 형들이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가야 할 거리를 단 몇 분 만에 주파해버려. 보폭의 차이가 아니라 엔진의 차이라니까? 형님이 잠잘 때도, 쉴 때도, 심지어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그 차 엔진은 24시간 내내 형님보다 앞선 곳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거야.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바로 형님들이 제일 겁내는 기름값, 즉 대출이야. 사람들은 빚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며 도망부터 가잖아. 근데 이 기름값에는 자본주의의 가장 달콤하고도 무서운 마법이 숨어 있어. 바로 가격 확정이라는 마법이지. 집값은 올라도 대출금은 절대 오르지 않아. 한번 생각해봐. 10년 전에 빌린 3억이랑 지금의 3억이 같은 가치야? 10년 전 3억이면 서울 아파트 전세를 구했지만 지금은 서울 변두리, 빌라 전세도 힘들잖아. 숫자는 같은데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어. 차 탄 형님들은 10년 전 헐값에 산 기름으로 지금의 속도를 즐기는데 걷고 있는 형님들은 매년 미친 듯이 오르는 운동화 값, 즉 월세와 물가 감당하느라 뛰면 뛸수록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거야. 형님들이 신발끈 묶는 동안 저들은 이미 다음 주유소로 가서 더 저렴하게 기름을 채울 궁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집값 꼭대기다, 곧 폭락한다, 거품이다라며 길바닥에서 고사 지내는 돈독이들 꼭 있지? 커피 위에 낀 거품을 생각해봐. 설령 거품이 좀 꼈다 해도 그건 일부분에 불과해. 차가 가다가 잠깐 후진한다고 해서 걷는 형님들한테 추월 기회가 올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차는 한번 속도가 붙으면 가속 페달만 살짝 밟아도 멀리 가는 복리의 관성이 있어. 게다가 차 탄 사람들은 그 차를 담보로 더 좋은 연료를 넣어서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고. 심지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 없이 차가 혼자 앞질러 간다는 거야. 형님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지? 라며 거리를 계산할 때 그들은 지금 시속이 얼마지? 라며 수익률을 계산해. 계산법 자체가 다르니까 경주가 길어질수록 격차는 안드로메다로 벌어지는 거야. 물론 차에 타면 유지비도 들고 멀미도 나고 사고 날까봐 무섭기도 하겠지. 취득세, 보유세, 이자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거 알아.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뭔지 알아?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내 두 다리만 믿고 삭막한 트랙 위에 서 있는 거야. 세상은 계속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차들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대. 나만 맨몸이라면 그건 성실한 게 아니라 그냥 경주를 포기한 무능한 사람인 거라고. 제발 처음부터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강남 아파트만 보면서 만 안 되라고 좌절하지 마. 덜덜거리는 낡은 중고차면 어때?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든 낡은 구축 아파트든 일단 엔진 위에 엉덩이를 붙여야 할 거 아냐? 굴러가기만 하면 돼. 일단 타야 걷는 사람들을 백미러로 보면서 나도 드디어 엔진이 생겼다고 안도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진짜 죽어도 당장 차 살 돈이 없다? 그럼 자전거라도 사. 그게 바로 주식이고 ETF야.
맨몸으로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 페달 밟는 게 최소한 몇 배는 빠르잖아. 물론 자전거는 차처럼 비바람을 막아주지 못하지. 시장 변동성이라는 소나기에 쫄딱 젖고 넘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명심해. 자전거 타는 사람이 걷는 사람보다 결승점에 무조건 먼저 도착해. 자본주의는 형님의 열심이 아니라 도구에 보상하거든. 인생은 형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다리를 움직였는지 측정하는 도덕시험장이 아니야. 누가 더 빨리, 더 효율적인 도구를 손에 넣어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느냐를 겨루는 생존게임이지. 신발끈 묶느라 고개 숙이고 있을 시간에 고개를 들어서 차 키를 어디서 구할지. 내 자전거 타이어는 튼튼한지나 고민해. 내 두 다리만 믿고 서 있는 건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 형님 손에 들린 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신발끈이야? 아니면 인생을 바꿀 자동차 키야? 형님 통장이 그 대답을 아주 냉정하게 해줄 거야. 오늘 이 독설 듣고 기분 나쁘면 당장 구독해. 난 이미 집이 있어서 기분 좋다고? 그래도 구독해. 그럼 내가 딱 10년 만에 1억을 30억으로 만든 비법 알려줄 테니까. 다음에도 돈독이 형님들 정신 번쩍 들게 할 돈독 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 멍멍.